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G2파워 공모주, 공모가액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청약 기간은 좀 많이 남았지만, 지금 최근 이제 청약 가능한 공모주들을 살펴보니까요. 사실 그다지 매력적인 종목들을 발견하지 못해서, 그동안, 가장 최근 공모주들은 이제 올리지는 않았고요. 영상을 따로 올리진 않았고, 그나마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순차적으로 들여다봤을 때, 그래도 이제 유의미하게 분석을 해볼 정도의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G2 파워에 대해서 이렇게 선정을 했고요. 먼저 수요 예측 결과를 이제 반영을 해서 종합적으로 결정하는 게 필요하겠지만, 먼저 이제 간단하게 살펴보시고 기본적인 개념을 갖고 접근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기관들 수요 예측 기간은 3월 17일부터 18일 이렇게 예측 예정이 되어 있고, 지금 최종 확정 공모가액은 3월 21일 날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사실 이제 공모주 청약 관련해서는 제가 처음에도 이제 말씀을 좀 드렸었지만, 사실 지금 최근에는 인기 종목들의 경우에는 수천 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죠. 균등이든 배정이든 일반이든 배정받을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종목이 좋다고 해서 공모주의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해서 수익이 많이 남는 구조가 아닙니다. 또한 이제 종목이 예를 들어 수요 예측 결과도 안 좋고 예를 들어서 좀 고평가된 종목이다 이러면은 또 찬바람이 많이 불고 있는 공모주 시장이죠. 인기가 있으면 있는 대로 배정을 못 받고, 또한 인기가 없으면 없는 대로 또 관심을 못 받고, 하여튼 그런 지금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상 공모주 청약이 있어서 수익성 측면에서 효용성이 있는 것은 대형 공모주, 대형 IPO가 아니면 사실상 그렇게 재미가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도 이제 공모주 관련해서는 경험 삼아 해보시던지, 또는 재미로 하시거나 기업을 이해하는 그런 접근 차원에서 시작하시는 거를 좀 권고해 드렸었고, 어차피 지금 공모주만으로는 사실 수익을 크게 올리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것 같고요. 공모주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익, 상대적으로는 좀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최근에는 공모주 관련해서도 지금 공모가액을 지키지 못하고 쭉 빠져버리는 현상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용돈벌이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G2 파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 밴드가 13,500원부터 16,400원이죠. 주당 평가가액이 17,429원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었고요. 이게 적절한지를 들여다보면 정확한 이제 주가 기업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겠죠. 특이적으로는 할인율이 상단 밴드 기준으로 5.91%가 잡혔다는 것인데요. 상당히 낮은 수치죠. 일단은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할인율의 절대적인 수치보다는 이 주당 평가 가액이 적정한지가 가장 관건입니다. 17,429원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는지, 시장에서 받아들일 만한 평가 수준인지를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일단 유사 기업으로는 광명전기랑 비치로테크를 선정했고요. 이 두 개 기업의 PER을 평균을 내서 22.45배를 적용했고요. 참고로 이 두 개 기업의 기준 주가는 현재 주가와의 괴리를 그렇게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 주가가 하락하면서 조정된 부분을 있다고 하더라도 보시게 되면 하락률이라든지 크게 유사 경쟁 기업 기준 주가를 그대로 적용해도 괴리가 그렇게 상당한 부분 정도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진 않고요. 따라서 그냥 그대로 적용해도 무리가 없는 수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유사 경쟁 기업들과의 비교를 보시면 규모라든지 실적 면에서는 다소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일한 기업 가치를 받아야 하는지, 즉 광명전기, 비치로테크의 PER 멀티플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이 다를 수 있겠는데요. 보수적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그대로 받기보다는 할인율을 적용해서 지금 기업의 가치를 들여다보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공모주 청약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상쇄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보시면 이렇게 매출액이든지 자산 총계면에서 규모와 사이즈가 다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업의 실적은 이제 28억 원 적용했는데요. 한마디로 TTM 실적을 사용한 겁니다. TTM이라는 것은 최근 4분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9월 30일 실적까지 나왔으니까
2021년 9월 30일부터 해서 작년 3분기까지 총 이 4개의 분기, 최근 4분기의 실적, 당기 순이익을 그대로 적용했고요. 사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3분기 누적 실적에서 연환산하는 방법이 있죠. 뭐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사실 30억 원 수준이 나오는데요. 오히려 28억 원으로 잡혔으니까 조금 할인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지만 뭐 크게 큰 차이가 없죠. 뭐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적용 주식수를 보시게 되면 지금 이 기업의 적용 주식수가 368만 6,835주로 잡혔는데요. 사실 기업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발행 주식 총수가 292만 3,285주고요. 요번에 상장을 하면서 신주 발행하는 게 73만 7천주, 그리고 상장 주선인분이 이제 26,550주 정도가 있어서 합산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기업은 이거 말고 스톡 옵션이 있습니다. 신주 교부 방식의 스톡 옵션이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행사 가능한 스톡 옵션이 13만 2,650주가 있고요. 다만 행사 가능 기간이 2023년 8월부터 가능하다고 잡혔기 때문에 아마 공모주 관련해서는 큰 이슈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제외한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기업의 이제 실적 기반의 성장 모멘텀을 들여다보고 계산하기 위해서는 희석 가능 주식수를 합산하여 모두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만약 기업의 주식수를 스톡옵션까지 포함하여 381만 9,483주로 계산을 하게 된다면 보시는 것처럼 주당 평가 가액은 16,827원으로 감소를 하게 되고요. 뭐 일단 기업의 실적을 먼저 살펴보면 3, 4, 5년도 중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이 모두 최고 수준이죠. 역시 상장을 하면 뭐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이런 부분을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숫자가 나오고 있는 기업이라는 점이죠. 실적이 잡히고 있는 기업이다. 뭐 이걸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정도는 어느 정도 우리가 실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데이터입니다. 뭐 성장의 이제 깊이는 내면까지 들여다보면 더욱 기업을 이해할 수 있겠죠. 먼저 이제 영업활동 현금 흐름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이번 공모가액 산정의 기준이 된 21년 3분기 누적 실적 부분 보시게 되면 마이너스 25억 원 기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실제 현금이 들어오지 않은 것이죠. 당기 순이익에는 21년 3분기 누적 기준으로 22억 원 흑자를 보였지만 실질 영업 현금 흐름에서는 마이너스 25억 원을 기록했기 때문에 적자를 기록한 것입니다. 질적인 측면에서 실적의 질적인 측면에서 다소 부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세부 내용 보시게 되면 물론 지난 연도 보시면 이 3분기까지 적자를 기록하던 영업현금 흐름이 20년 결산 기준으로 흑자 전환이 되었죠. 그러면서 33억 원 기록한 것을 감안하면 아마 이번 연도에도 비슷한 수준에서 뭐 흑자 전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분기 대비 영업현금 흐름 적자폭이 컸던 원인을 살펴보면 매출 채권이 증가한 부분이 있고요. 매입 채무 증가, 이 두 가지가 두드러진 변화입니다. 더불어서 이제 기업은 기본적으로 기타 유동자산 약 10억 원 정도, 기타 유동부채 20억 원 수준의 운영자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특징인데요. 이 세부 내용 보시면 일단 기타 유동자산 중 주목해야 될 부분은 성급 비용이죠. 그중 계약자산에 대한 부분이 언급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미리 현금을 준 성급 비용에서 계약자산으로 인식한 부분을 말하죠. 약 15억 원 가량 됩니다. 전기 말 12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증가했다라는 게 이제 핵심이고요. 사실 계약 자산이라는 것은 매출 채권과는 그 성격이 조금 다른데요. 이 수주 산업의 특성을 수익 구조를 조금 이해해야 합니다. 뭐 앞으로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서는 미래에 미청구 실현이죠. 지금은 자산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못 받을 가능성이 있는 성격입니다. 따라서 당기 순이익에서는 실적으로 지금 잡히긴 했지만 사실 실제 현금이 들어온 실적은 아니라는 거죠. 장부상 실적이기 때문에 영업 현금 흐름에서는 마이너스로 차감을 해서 다시 빼준 겁니다. 그 금액이 이 계약자산 성격으로 약 15억 원 정도 이렇게 된다라는 뜻이고요. 이 늘어난 부분이 약 10억 원 정도 되는 것이죠. 다음은 기타 부채, 기타 유동부채 내역 중 유의미한 부분은 계약 부채죠. 37억 원 잡힌 부분이 있고요. 특이점으로는 지난 연도 대비 감소했다라는 것입니다.
부채가 줄어서 좋은 거 아니냐 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계약 부채는 늘어야 좋은 것이죠. 계약 부채는 미리 받고 작업을 진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후 매출액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죠. 돈을 먼저 선수금 개념으로 받은 개념이기 때문에 기업은 영업현금 흐름의 운영상, 자본 내역상 기업이 먼저 받고 진행하는 선수금이 감소했다라는 것은 부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55억 원에서 37억 원으로 크게 감소했죠. 들어오는 현금을 못 받았으니까 영업현금 흐름에서 또 마이너스 20억 원 정도 이렇게 차감되어 나타난 것입니다. 결국에는 기업의 이제 자본 운영 관리 측면에서는 다소 조금 현금이 돌지 않는 모습이 잡혔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 있는 그런 모습. 결국 이 수치로 영업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로 이렇게 잡히게 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기업의 이제 최근 3, 4, 5년도 매출액 성장률은 증가하고 있었죠. 이런 성장세를 반영해서 22년 실적을 추정하면 매출액은 498억 원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기업의 최근 3, 4, 5년도 평균 당기 순이익률이 8%이기 때문에요. 이를 적용하여 실적을 예상하면 22년 기업의 이제 당기 순이익은 약 40억 원 정도로 추정을 할 수가 있고요. 기업의 이제 희석 주식수에다가 지금 기업의 이제 희망밴드 중에 한 15,000원 수준으로만 계산을 해보면 시총은 573억 원이 되고요. 기업의 이제 밸류에이션 PER은 14.3배가 됩니다. 이 표 보시게 되면 가격 대비 기업의 PER을 이제 나타냈는데요. 희망 공모가액 상단 밴드로 보게 되면 17,000원이죠. 기업의 PER은 12개월 포워드 기준이고요. 16배, 16.2배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시초가가 더블로 34,000원으로 시작할 경우에 PER은 32배 이렇게 받게 되고요. 지금 광명전기, 비치로테크 12개월 포워드 PER 컨센서스 실적이 없기 때문에 개별로 단순 추정을 해봤습니다. 광명전기 같은 경우에는 12개월 포워드 PER이 15.9배, 16배 정도 이렇게 받고 있고요. 18년도부터 20년도까지 당기 순이익의 최근 상승률을 평균 내서 22년도 추정을 했고 67억 원이라는 다소 긍정적인 전망을 통해서 나온 PER 밸류고요. 비치로테크 같은 경우에는 12개월 포워드 PER이 약 7.2배 정도 나왔습니다. 보시면 유사 경쟁 기업들과의 실적이 단순 추이를 통해 비교해 본 결과 PER의 크게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따라서 기업의 이제 기업 가치는 고평가된 부분은 뭐 이렇게 따로 발견하기 어려웠습니다. 저번부터 말씀드리지만 공모주의 경우 저렴하게 공모가액이 산정되지는 않습니다. 뭐 간혹 있긴 하지만 대형 공모주들의 경우 뭐 흥행을 위해서 뭐 이렇게 뭐 이벤트성으로 진행되긴 하지만 이렇게 중소형 주 같은 경우에는 주관사가 일부러 그렇게 저렴하게 측정하진 않죠. 보시게 되면 유사기업 12개월 포워드 PER과 대부분 비슷하게 이렇게 뽑고 있습니다. 뭐 할인율을 적용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수식을 대입하긴 하지만 결국에는 그렇게 손해보는 그런 공모가액을 산정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뭐 일단은 유사 기업과 비교해서 비싸지 않으면 고평가되지 않았으면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공모주에서 중요한 건 유통 가능 물량이죠. 현재 G2파워 유통 가능 물량은 26.96%고요. 여기에 이제 수요 예측 후에 기관들 확약 물량이 빠지게 되겠죠. 뭐 대략적으로 뭐 20% 초반대를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상당히 긍정적인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공모주들 오버슈팅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요. 보유예수가 잡힌 물량이 많다는 것, 즉 유통 가능 물량 비율이 낮다라는 뜻이겠죠. 이렇게 보유예수가 잡힌 물량이 많다라는 것은 나머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공모주 참여자들로 인해서 높은 시초가를 형성하게 되고 결국 이는 오버슈팅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뭐 시장에서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시장에서 관심 있어 하는 업종이라면 더 이 논리는 더 견고해집니다. 뭐 다소 실적이 못 미친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인 주가 흐름에 있어서는 매우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도 많이 보였고요. 뭐 최근에는 그런 모습이 잘 보이진 않았던 모습이고요.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업의 이제 공모 희망 밴드 기준의 할인율이 5.9%로 낮은 부분도 있었고 특히 이제 공모 주식수에서 스톡옵션 주식수를 행사하는 주식수를 제외해서 계산하여 전체적인 공모가액이 뭐 미비하게 높게 잡힌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유사 경쟁 기업들과의 이제 기업 가치 PER을 비교해 보면 그리 고평가된 부분은 뭐 찾을 수가 없었고요.
더불어 이제 상장 당일 유통 가능 물량이 낮은 수준의 범주에 속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단기적으로는 좋은 흐름, 주가의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지금 그 공모주 기업이죠. G2파워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중요한 증권 신고서 등 내용을 발췌해서 정리했습니다. 공모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